오늘은 27강 감정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에 대해서 배울 거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파트를 정말 힘들게 마무리한 느낌이 들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자, 일단 분사라고 하는 것은 말이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현재 분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되는 거고, 동사에 ed를 붙이면 과거 분사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동사의 형태가 바뀌잖아. 그러면 이 동사는 이제 품사가 바뀌는 거야. 이때 이 동사들은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 그렇지 형용사가 되는 거고, 형용사가 되는 순간에는 명사를 수식하죠. 그래서 명사의 앞과 뒤쪽에 이런 식으로 동사의 ing, 동사의 ed가 보이면 이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일 수 있다라고 했었어. 자, 그런데 시험에 잘 나온 거 뭐냐면, 그러면 둘 다가 이렇게 명사를 수식한다면 동사에 ing 붙여요, 동사에 ed 붙여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다고요. 이때 이 명사가 동사를 한다 라는 능동의 의미면 동사에 ing를 붙이는 거고, 이 명사가 이 동사 된다 라고 해서 수동의 의미면 동사 ed를 붙이는 과거 분사를 쓰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제 오늘 배울 것도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에 대해서 배울 건데, 오늘 배운 애들은 감정과 관련이 있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야. 기본적으로 동사에 ing를 붙이거나 동사에 ed를 붙이는 것은 같단 말이야. 그런데 원래 이 동사가 감정을 나타낸다는 거지. 여기 아래쪽에 가면은 동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excite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 얘는 신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였단 말이야. 그런데 동사에 ing를 붙이거나 동사에 ed를 붙이면 이제는 신나는 해가지고 형용사가 돼버린다는 거지. 알겠지? 그럼 시험에서 뭐가 나올까? 그래, 신난다면 동사에 ing 붙여요, 동사에 ed 붙여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다고요. 이렇게 동사에 ing를 붙여버리면 감정을 주는 명사 이렇게 되는 거고요. 동사 ed를 붙여버리면 감정을 느끼는 명사라고 하는 거지. 다시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명사가 있는데요. 명사 앞에 동사에 ing를 붙여요, ed를 붙여요 라고 물어봤어. 그런데 얘가 감정과 관련이 있는 동사였다면 이 동사에 ing를 붙이는 경우는 감정을 주는 명사라고 해서 가는 거고, 동사에 ed를 붙이면 감정을 느끼는 명사라고 해서 가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보자. 풋볼은 주어, 이다, 동사, 비동사 뒤에 보호자리에 뭐가 있냐면요. 스포츠다 해가지고 보호자리에 명사가 온 구조야. 원래 문장은 축구는 스포츠입니다 했어. 그런데 이 스포츠라고 하는 것을 이 excite라고 하는 동사가 꾸며주게 하고 싶은 거지. 신나는 스포츠 이런 식으로. 그런데 excite라고 하는 것은 신나게 하다라고 하는 동사였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이 명사를 꾸며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동사를 뭐로 바꿔야 될까? 그렇지, 형용사로 바꿔야겠지. 그래서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는 방법이 동사에 ing를 붙이는 방법이 있고요. 동사에 ed를 붙이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걸 쓸까요? 라고 하면은 이 신나게 하다라는 동사하고 이 명사하고 관계를 보는 거야. 그러면 이 스포츠라는 것이 신남이라는 감정을 줄까? 스포츠가 신남이라는 감정을 느낄까? 그렇지. 스포츠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감정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신남을 주는 해가지고 exciting이 맞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excited라고 쓰면 안 되는 거지. 자, 여기도 봐볼까? 자, excited fans 해가지고 뭐 신난 팬이 응원했습니다. 그 선수들을 이라고 했대. 그러면 이 팬은 팬인데 신난 팬이라고 했어. excited가 신나게 하다라는 동사라니까요. 그렇지. 나는 동사인데 팬을 수식하고 싶어요. 그럼 뭐로 바꿀까? 형용사로 바꿔야겠지. 방법은 두 가지요. 어떻게 하라고? 동사에 ing 붙일래? 동사에 ed 붙일래? 그런데 감정 동사인 경우는 얘는 신남을 주는, 얘는 신남을 느끼는 이 말이야. 그래서 신이 나 있는 팬이니까 신남을 느끼고 있는 팬이 되겠지. 그래서 excited 얘가 맞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형용사들이 나와 있잖아. 얘들아, 얘는 반드시 암기했으면 좋겠어. 다 알겠지? exciting은 너무 쉬워서 알고, amazing도 굉장히 익숙하지. interesting도 우리가 진짜 중학교 때부터 많이 봐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외에 satisfying, boring, disappointing, frightening, touching, annoying 이런 식으로 이 전체 뜻을 다 알아둬야 돼. 알겠지? 그리고 ing를 붙이면 뭔가 감정을 주는, ed를 붙이면 감정을 느끼는 이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암기하도록 하자. 그러면 얘를 쓸지 조금 더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자. 여기 아래 보면은요, 주어 보이고 동사 보이고 목적어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위인전은 묘사합니다. 무엇을 했을 때 삶의 이야기를 이라고 했단 말이야. 뭐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겠지. 근데 삶의 이야기하고는 이 명사를 amaze라고 하는 원래 동사였지.
이 동사가 꾸며주게 하고 싶다는 거지. 말 그대로 삶의 이야기, 인생 이야기, 근데 어떤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라고 해서 말이 되잖니. 그런데 이 amaze는 놀라게 하다라는 동사라니까? 그럼 이 동사를 뭐로 바꿀까요? 그렇지. 형용사로 바꾸기 위해서 방법 두 가지. ing 붙일래, ed 붙일래. 그런데 감정 동사라는 것은 ing를 붙여버리면 이 감정을 주는 거야. 놀라움을 주는 거고, ed는 놀라움을 느끼는 거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움을 느끼니까 어메이지드겠구나 하지 말라고. 우리 입장이 아니라 얘가 수식해야 되는 이 명사하고 이 동사의 관계를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인생 이야기가 놀라움을 주겠니? 놀라움을 느끼겠니? 당연히 인생 이야기라는 것 자체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잖니. 그렇기 때문에 놀라움을 주는 해가지고 amazing이 맞는 거라고. 알겠지? 조금 더 해보자. 그 마술쇼에서 주어 동사 보인단 말이야. 사람들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라고 했어. 그러면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요? 라고 해가지고 amaze 라고 하는 동사를 이용하고 싶단 말이야. 놀란 사람들이 말 되잖아. 그런데 amaze는 동사인데요. 놀란 사람들 하면은 사람들을 꾸며주는 형용사인데요. 그럼 이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야겠다. 바꾸는 방법은 동사에 ing 쓸래, 동사에 ed 쓸래 이렇게. 중요한 것은 얘가 꾸며주는 것과 관계야. 사람들이 놀라움을 주고 있니? 놀라움을 느끼고 있니? 그렇지. 놀라움을 느끼니까 소리를 쳤겠지. 그래서 놀라움을 느끼는 사람 해가지고 amazed라고 쓰라고. 알겠지? 그러면 아래 체크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연습해보자. 나는 좋아하지 않아요. 무엇을 자리에 목적어가 여기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 좋아하지 않아. 매일매일의 일과를 이라고 했어. 이때 이 bore이라고 해가지고 지루하게 하다라는 동사라니까. 나는 지금 지루한 일상을 좋아하지 않아 해서 이 명사를 꾸며주고 싶은 거야. 동사인데 명사를 꾸며준다고? 뭐로 바꾸라고? 형용사로요. 방법은 두 가지. ing 붙일래, ed 붙일래. 그런데 bore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 동사야. 그러면 감정을 주는 거니 감정을 느끼는 건지 얘를 봐야겠지. 중요한 것은 내가 느끼다는 게 아니라 얘가 꾸며주는 이 명사가 감정을 주니 감정을 느끼니 라고 하라고. 근데 기본적으로 얘는 사람이 아니잖니. 감정을 느낄 수 없으니까 감정을 느끼는 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boring 이게 맞겠지. 그래서 지루한 일상에서 boring daily routine 이런 식으로. 얘도 지금 주어가 어딨지? 그렇지, 여기 있다고. 아이가 시작했습니다. 꾸벅꾸벅 조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했어. 이때 이 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more이라고 하는 얘가 꾸며줄 거라고요. 지루한 아이가 이런 식으로. 그럼 똑같이 얘는 동사인데 형용사로 바꿔야겠지? 왜? 명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 ing 붙일래, ed 붙일래. 차이 뭐라고요? ing는 감정을 주는, ed는 감정을 느끼는 이 말이야. 지루함을 주고 있는 아이야, 지루함을 느끼는 아이야. 그렇지, 지루하니까 졸겠지. 그러니까 지루함을 느끼는 해서 bored 이게 맞는 거야. 3번에 번개 후에 뭐가 주어야 동사 이런 식으로. 천둥이 따라온다 라고 했어. 그러면 천둥은 천둥인데 이 frighten 이라고 하는 동사를 이용할 거라고요. 이 fright는 두렵게 하다 라고 하는 동사였어. 근데 무서운 천둥이 이렇게 하고 싶다니까요. 결국 이 동사를 뭐로 만들고 싶다고요? 그렇지, 형용사로 만들고 싶다고요. 형용사로 만들어서 이 천둥을 수식하는 거지. 자, 그러면 방법 두 가지 어떻게 하라고요? 동사에 ing 붙일래, 동사에 ed 붙일래 라고 하면 ing는 감정을 주는, ed는 감정을 느끼는 이 말이야. 중요한 것은 얘하고 얘의 관계를 보는 거야. 천둥이 무서움을 주니, 무서움을 느끼니? 그렇지, 천둥이 어떻게 감정을 느끼겠어? 결국 이 감정을 주는 이 말이겠지. 무서움을 주는. 그래서 frightening 이게 맞겠지. frightening 이렇게. 그래서 무서운 천둥이 보통은 따라오죠. 이렇게 하면 되겠지. 4번에 because of는 무엇 때문이야? 홍수 때문에. 자, 주어, 동사, 목적어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 마을을 라고 했지. 이때 frighten이 뭐라고? 두렵게 하다, 무섭게 하다라는 동사였다니까. 근데 이 동사가 무서운 마을 사람들이 해서 이 마을 사람들을 꾸며주고 싶은 거야. 동사를 뭐로 바꾸라고요? 형용사로 바꾸라고요. 바꾸는 방법 두 가지. ing 붙일래, ed 붙일래. 어떻게 하라고요? ing를 붙여버리면 이 감정을 주는, ed는 이 감정을 느끼는 이겠지. 자, 두려움을 주는 마을 사람들이 마을을 떠날까? 두려움을 느끼는 마을 사람들이 마을을 떠날까? 당연히 두려움을 느끼겠지. 그래서 frightened가 맞겠지. 감정을 느끼는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겠니 얘들아? 자, 그래서 이렇게 감정을 주는지 느끼는지를 구분해가지고 감정 동사에 ing를 붙일지 ed를 붙일지를 구분했어.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 원래 형용사 하면 너희가 알고 있는 명사, 수식이라고 하는 게 있지. 그래서 방금 명사를 수식하는 걸 배웠단 말이야. 근데 기본적으로 형용사 같은 경우는 보호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호 배운 거 있지. 이 형식 문장에서 주어, 동사, 보호를 배웠고요. 오 형식 문장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 배웠단 말이야. 이때 이 자리에도 형용사 들어갈 수 있다고요. 이걸 지금 배울 거야. 그래서 주어, 동사, 보어인 이 형식 문장에서 이 자리에도 똑같이 감정을 주는, 감정을 느끼는 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때도 감정을 주는이 맞아요? 감정을 느끼는 게 맞아요? 라고 물으면 얘는 주격 보호야. 이 주어가 감정을 줄까, 감정을 느낄까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오형식도 마찬가지지. 오형식 문장 같은 경우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인데 얘는 목적어하고의 관계란 말이야. 그래서 이 목적어와 목적보의 관계를 보고 목적어가 감정을 주는지 감정을 느끼는지를 구분하면 되는 거야. 한번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자. 얘도 주어가 음식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묶었어. was가 비동사. 이 형식 동사니까 뒤에 보호가 필요하겠구나. 그런데 이 보호 자리에 disappoint라고 하는 실망을 주다라고 하는 동사야. 그럼 당연히 보호 자리에 와야 하기 때문에 얘를 형용사로 바꾼 거지. 그럼 ing를 쓸까요? ed를 쓸까요? 물어보면은 이 주어하고 관계를 보라고. 음식이 실망감을 주겠니? 감정을 느끼겠니? 당연히 음식은 감정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disappointing이 맞는 거지. 자, 얘 같은 경우도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해가지고 오형식 문장이야. 나는 발견했습니다. 목적어가 목적보라는 것을, 그의 스피치가 지루하다는 것을. 이때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스피치를 보는 거야. 목적어와 목적보 관계니까. 그러면 그의 연설이 지루함을 주었을까, 지루함을 느꼈을까? 당연히 연설 자체가 어떻게 지루함을 느끼겠니? 지루함을 줬겠지. 그래서 boring.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 오형식 문장에서는. 알겠지? 다시 한번 연습해보자. 우리 부모님이, 얘가 주어고요. look이라고 딱 나오는 순간 이 형식 동사요. 그러면 이 자리에 일반적으로는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많이 물어보면 형용사는 되지만 부사는 안 돼 라고 저번에 배웠어. 그런데 감정 동사가 나온 경우는 감정을 주는 거니 감정을 느끼니 해서 satisfied가 맞을까, satisfying이 맞을까 얘를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주어와의 관계를 보는 거야. 자, 부모님이 보였다니까요. 만족스러움을 주는 것처럼 보였어? 만족스러움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어? 새 집에 대해서? 당연히 집을 보고 만족감을 느꼈겠지. 그래서 satisfied가 맞는 거야. 무서운 이야기가 주어 keep 유지했습니다. 나를요. 나를 어떤 상태로 해서 목적어, 목적보 관계가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무서움을 줄까, 느낄까? 그렇지. 이야기 자체는 나에게 무서움을 줬겠지만 이때는 목적어하고 목적보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무서움을 느꼈겠지. 그래서 ed가 맞는 거야. 알겠지? 밑에 한번 봐볼까요? 얘 같은 경우는 주어가 보이고 동사가 비동사야. 비동사 뒤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보호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 보호 자리에 형용사를 쓸 건데 감정 형용사를 지금 쓰는 거지. satisfy는 만족감을 주다라는 동사였다니까? 이때 보호 자리에 넣기 위해서 만족하는 이라고 해서 형용사로 바꿀 거라고요. ing 쓸래, ed 쓸래 물어본 거지. 그러면 이 감정을 주는 거니, 이 감정을 느끼는 거니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 보호 자리에 왔기 때문에 주어가 만족감을 주니, 느끼니 이 말이야. 봤더니 관객들이 만족감을 줄까, 만족감을 느낄까? 어젯밤 콘서트에 대해서. 그렇지. 관객은 만족감을 느껴야겠지. 그래서 satisfied가 맞겠지. satisfied 이렇게. 자,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그렇지. 소음을, 얘가 목적어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묶어보자. 자, 그러면 소음이 짜증이 나.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 목적보 관계가 성립하는 거고 이때는 목적어와 목적보 관계를 보는 거야. 소음이 짜증을 줄까, 짜증을 느낄까? 당연히 소음은 짜증을 주겠지. 그래서 annoying이 맞는 거야. 3번에 그의 영어 시험 성적이, 얘가 주어네요. 그 다음에 비동사네요. 뒤에 뭐가 필요하지? 보호가 필요하네요. 그러면 실망감을 줄까? 실망감을 느낄까? 당연히 시험 점수가 실망감을 주겠지. 그래서 ing를 붙이면 되는 거야. 4번도 얘 주어 있고요. 동사 있고요. 목적어 있고요 했지. 딱 keep 나오는 순간 오형식이 있구나. 알겠지? 그 도전은 그를 유지했습니다. 그를 어떠한 상태로 유지했을까? 그를 interest, 흥미를 주게 했을까? 흥미를 느끼게 했을까?
수년간 해가지고 도전이 그로 하여금 흥미를 느끼게겠지. 도전이 흥미를 준 거고 그거로 인해서 그는 흥미를 느꼈겠지. 그래서 interested가 맞는 거야. 목적어와 목적보호 관계를 본다는 것을 조심해야 되더라. 자, 5번에 그녀의 능력 해가지고 얘가 주어고요. to 부정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수식이 붙어있네. 그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요?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 그 능력이 얘 동사예요. 비동사 뒤에 보호 필요한데 보호 자리에 지금 형용사가 와야 돼요. 그런데 감정 동사네요. 그러면 놀라움을 주는 걸까? 놀라움을 느끼는 걸까? 누구 입장이지? 그녀의 능력이야. 주격 보호기 때문에 주어가 이 말이야. 그녀가 놀라운 게 아니라 그녀의 능력은 놀라움을 주고 있지. 그래서 amazing. 이거 조심해야 돼, 얘들아.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 그녀의 능력이 놀라움을 주고 있다. 이런 느낌인 거지. 자, 그러면 선일문 문제집 넘어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앞에서 연습을 했으니까 문제집은 빠르게 좀 해볼게. 1번 같은 경우에 오늘의 퀴즈가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질문을 해가지고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인 거야. 그런데 이 목적어가 명사다 보니까 이 명사 앞에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감정 동사네요. 혼란스러움을 주는 걸까?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걸까? 얘는 어차피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이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는 없잖니. 그래서 혼란스러움을 주는 이게 맞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주어 어딨지? 얘 주어, 동사, 목적어. 이때 이 주어 앞에 amused 해가지고 형용사가 있는 거지. 감정 동사네요. viewer라고 하는 게 시청자야. 그러면 시청자가 즐거움을 주는 시청자일까? 즐거움을 느끼는 시청자일까? 그치? 즐거워하는 시청자이기 때문에 amused가 맞는 거야. 3번에 학기팀이 주어, 동사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시즌을. 이렇게 팀이 시즌을 가졌대. 어떤 시즌이요? 해서 얘를 꾸며주는 거야. 근데 이 시즌 자체가 실망을 줄까? 실망을 느낄까? 시즌이 어떻게 감정을 느끼겠어? 그래서 실망감을 주는 이 말이야. 그래서 해석할 때는 그 학기팀은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냈다 정도 해석하면 되겠지. 4번에 주어 어딨지?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주어 앞에 이 주어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보여. 그래서 아이들, 자 지루함을 주는 아이들, 지루함을 느끼는 아이들, 그치? 지루한 아이들이 want to visit,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을 당연히 지루함을 느끼는 아이들이겠지. 5번에 오케스트라가 주어 공연을 할 것입니다. 무엇을? 오페라를 해가지고 오페라라고 하는 이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오페라가 매력을 주는, 매력을 느끼는, 뭐가 맞지? 오페라 자체는 매력을 주는 오페라. 이게 맞겠지? 6번에 주어 보이고요, 동사 보이고요, 목적어 보입니다. 목적어 앞에 excite라고 하는 동사가 보여. 그러면 신남을 주는 계획일까, 신남을 느끼는 계획일까? 계획 자체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신남을 주는, 이게 맞겠지? 그래서 exciting. 7번에 주어 보이고요, 동사 보여. 그러면 고객이 응답을 했습니다. 어디에? to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필요하죠? 그렇지, 명사가 필요해요. 근데 그 명사 앞에 이렇게 형용사가 필요한데 감정 동사예요. 그러면 이렇게 꾸며줘. 설문조사야. 그러면 흥미를 주는, 흥미를 느끼는, 뭐가 맞아? 조사가 어떻게 흥미를 느끼겠어? 흥미를 주는이 맞겠지. 그래서 interesting이 맞는 거야. 자, 주어 보이지? 동사 보이고 목적어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까지. 이렇게 주어를 꾸며주고 있는 구조야. 그래서 승객은 승객인데 어떤 승객이냐면 지연 때문에 좌절을 주는, 좌절을 느끼는, 뭐가 맞아? 그렇지, 좌절감을 느껴야지. 그래서 frustrated가 맞는 거야. 9번에 이 사람이 받았습니다. 무엇을? answer를. 근데 이 answer 앞에 satisfy라고 하는 것이 얘를 꾸며줄 거라고요. 그러면 리차드가 답을 받았대. 근데 만족스러움을 주는 답, 만족스러움을 느끼는 답. 뭐가 맞을까? 그렇지. 이 답이 만족스러움을 주겠지. 얘가 어떻게 감정을 느끼겠어. 그래서 satisfying이 맞는 거야. 자, 웨이터 얘가 주어고요. 동사가 어딨지? 여기 있다고. 웨이터가 우리에게 사과했어. 근데 embarrass 얘는 당황하게 하다 뜻이야. 그럼 당황스러움을 준 웨이터가 당황스러움을 느끼는 웨이터가 당연히 당황을 느낀 이 말이겠지. 뭐에 의해서? 그치? 그의 실수에 의해서. 당황스러움을 느껴가지고 우리에게 사과를 했겠지. 그렇지? 그래서 당황스러움을 느낀 해서 embarrassed 이렇게.
자, 그리고 알맞는 분사 고르기인데 얘 같은 경우는 keep 해가지고 동사네요. keep. 주어가 빠졌네. 명령문이지. 그래서 keep 유지하세요. 그리고 얘의 목적어가 보이고 있어. 그래서 visitor 방문객들을 유지시키세요 해가지고 얘는 오형식 동사야. 목적어, 목적보 이렇게 너의 웹사이트에서 이 방문객들이 흥미를 느끼게끔 유지하세요. 이런 말이겠지? 12번에 그 빌딩이 얘가 주어고요.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수식이 붙은 과거 분사야. 그래서 헨리에 의해서 디자인이 되어진 빌딩이 얘가 주어야. look 보이다. 이 형식 동사요. 뒤에 뭐 필요해? 보호가 필요해요. 보호 자리는 형용사가 필요한데 이 같은 경우는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묻는 게 아니라 둘 다 형용사인데 감정 동사이기 때문에 감정을 주니 감정을 느끼니 얘를 묻는 거지. 근데 주어가 뭐지? 빌딩이야. 어떻게 감정을 느끼겠어? 감정을 주는 이게 맞는 거야. 13번에 이 관객들이 라고 했어. seem 보는 순간 얘도 이형식 동사야. 어떠어떠한 상태로 보이다 이렇게. 자, 어떻게 보일까요? thrill 신남을 줄까? 신남을 느낄까? 뒤에 보니까 뭐에 의해서요? 신남을 느끼겠지? 14번에 스피커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얘가 목적어, 얘가 목적보야. 오형식이야. 오형식 때는 목적어와 목적보를 관계를 보는 거야. 그래서 그 연설하는 사람이 만들었대. 그의 연설이 이 감정을 주게 감정을 느끼게 뭐가 맞겠어? 당연히 연설 자체는 감정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감정을 주는 거지. 그 연설가가 그의 연설을 재미있게 만들었대. by ing 같은 경우는 무엇 함으로써라는 뜻이야. 그래서 농담을 사용함으로써 당연히 그 연설 자체가 재미있게끔 재미를 주게 만든 거지. 연설이 재미있게 이렇게. 15번에 아이들은 보통 느낍니다 라고 했어. 얘도 똑같이 이형식 동사야. 어떠한 상태를 느끼다 라고. 첫눈이 왔을 때래. 당연히 감정을 느끼겠지. 여기 뒤에도 분사 형태를 바꿔볼 건데 딱 보자마자 얘는 주어, 동사, 이형식 동사입니다. 그러면 주어하고 관계를 보는 거야. 그래서 그 학생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일까요? 놀라움을 주게 놀라움을 느끼게 보일까? 뭐에 의해서? 그의 높은 점수에 대해서 놀라움을 느꼈겠지. 그래서 surprised. 17번에 주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새로운 프로젝트의 시작은 seem, 보이다, 이 형식 동사 뒤에 형용사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보니까 interest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감정 동사야. ing 붙일까, ed 붙일까 얘를 묻는 거지. 이때는 이제 주어 관계 봐야지. 그 프로젝트의 시작이 감정을 느낄 수 있니? 아니지. 감정을 주겠지. 그래서 interesting이 맞는 거야. 18번에 나는 발견했습니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이라고 했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묶어보자. 이렇게. 그러면 피드백이 이 감정을 줄까 느낄까? 그렇지. 피드백 자체가 감정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감정을 주겠지. 그래서 encouraging 이게 맞는 거야. 나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고무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면 되겠지. 19번에 그녀의 승리는 이 주어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묶어보자.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을.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지? 그렇지. 신나게 만들었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신남을 느끼게 만들었겠지. 그녀의 승리가 신남을 준 거니까 목적어와 목적보 관계를 보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신남을 느꼈으니까 excited 이렇게. 자, 그것은요. embarrass 할 수 있는데요. 이때 그것이 뭐지? 모르면 뒤를 보라고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구나. 결국 이게 원래 주어야. 완전히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당황스러움을 줄까 느낄까. 얘는 이러한 행위야. 이 행위가 당황스러움을 느끼진 않겠지. 당황스러움을 주겠지. 그래서 embarrassing 이게 맞는 거야. 자, 이제 영작 들어갈게. 똑같이 그녀는 보인다. 주어 동사 보이지. 그러면 seem이라고 써놓고요. 얘도 이제 바로 얘들아 동사를 나오는 순간 시를 같이 봐보자. 그래서 그녀가 보이기 때문에 s 붙이는 거고 현재이기 때문에 그녀가 보입니다. 주어 동사인데 seem은 이형식 동사야. 어떻게 보일까요? 그러면 충격을 받은 것처럼 했단 말이야. 이 쇼크라고 하는 것이 충격을 주라는 동사라니까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보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얘를 형용사로 만들 거야. 그런데 충격을 준 건지 충격을 느낀 건지 이 말이야. 충격을 받은 거라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그렇지. shocked. 충격을 받은 이렇게. 뭐에 의해서요? 해서 그의 청원에 의해서를 뒤에 써주면 되겠지. 두 번째, 우리는 주어고요. 여긴다 라고 하는 게 동사야. 여기서는 consider 라고 하는 동사를 이용했는데 consider가 나오는 순간 오형식 동사야. 목적어를 목적보라 여기다.
가족에 대한 그의 헌신을 얘가 목적어, 감동적이다 얘가 목적어포. 알겠지? 그래서 주어 보이고 동사 보이고 그의 헌신인데 가족에 대한 헌신해가지고 얘가 목적어야. 마지막에 감동적인데 이 터치라고 하는 것이 감동을 주라는 동사란 말이야. 그런데 주어, 동사, 목적어가 목적보 자리에 필요하기 때문에 터치라는 것을 형용사로 바꿔주는 거지. 그런데 감동을 줄까, 감동을 느낄까가 문제야. 봤더니 목적어가 그의 헌신이야. 헌신이라는 게 감정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감동을 주는 거겠지. 그래서 touching 얘를 뒤에 써주면 되는 거야. 23번에 그녀는 내게 이번 여름에 방문할 편안한 장소를 말해 주었다 라고 했어. 그러면 그녀는 말해 주었다. 주어, 동사, 말해 주었기 때문에 과거까지. 그래서 she told. 그 다음에 이 told라는 것은 사형식 동사로서 누구에게 무엇을 쓸 수 있겠지? 그러면 나에게 간접 목적어, 편안한 장소들을 얘가 직접 목적어. 그리고 얘를 또 수식해 준 게 방문할 장소야. 편안한 장소, 방문할 장소. 그래서 일단 간접 목적어가 있으면 나에게 뭐를 편안한 장소를 쓸 건데 이 편안하다는 게 relax라는 게 편안하다는 동사란 말이야. 근데 이 동사인데 편안한 장소라는데요. 그럼 얘를 꾸며줘야겠는데, 그지? 이 장소가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relaxing place가 맞겠지. 이거 뒤에 방문할 해가지고 to 부정사가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구조야. 24번에 그는 당황해서 그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라고 했어. 그래서 그는 얘가 주어고요. 얘는 당황을 했다 그리고 답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두 개가 묶여있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했다 그리고 두 번째 했다 이런 구조겠지. 그는 당황했다 그리고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자, 그럼 먼저 써야지. 당황하다는 거. 자, 이 confuse가 당황스럽게 하다라는 동사였단 말이야. 그런데 당황했어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형용사로 바꿔가지고 비동사하게 써버리면 당황했다 라는 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과거기 때문에 he was를 쓰는 거고요. 당황스러움을 주었을까 느꼈을까? 당연히 느껴서 답을 못했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confused를 써주라고요. 그는 당황했다. 그리고 그들은 질문 답하지 않았다. 그럼 답하지 않았다. 이게 뭐야? didn't answer 이거 쓰면 되겠지. 그러면 answer하고 하는 동사에 목적어가 필요하겠네. 그들의 질문에 라고 해서 their question 이렇게. 25번에 파티 게임을 위한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듣는 것은 신난다 했는데 얘도 보니까 주어가 엄청 길지. 파티 게임을 위한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듣는 것은 이렇게 주어가 너무 기니까 이 주어를 뒤로 보냈네요. 그래서 가주어를 쓴 거야. 그래서 가주어 it을 쓰고 이것이 신난다 라고 했지. 결국 이 행위야. 듣는 행위 이 자체가 신남을 주겠어? 신남을 느끼겠어? 그렇지. 신남을 느낄 수 없으니까 신난다. 신남을 주는. 그래서 it is exciting 이렇게 해줘야지. 그리고 해주고 진짜 주어를 써줘야겠지. 듣는 것이 진짜 주어야. 그래서 to hear 써주고 듣긴 듣는데 뭐를 아이디어를. 근데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인데 무슨 아이디어? 흥미로운 아이디어 꾸며주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 파티 게임을 위한 이를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하는데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인데 흥미를 주는 아이디어겠지. 그래서 얘는 interesting idea 얘를 써주고 마지막에 파티 게임을 위한을 써주면 되겠지. 자, 오늘은 27강 감정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배웠는데 특히나 이렇게 감정 동사가 있단 말이야. 감정 동사에 ing를 붙이거나 ed를 붙이면 이 자체가 형용사가 되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차이는 그렇지. 신남을 주는, 감정을 주는, 신남을 느끼는, 감정을 느끼느냐. 부드럽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둘 다 신난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 형용사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능이 이렇게 명사를 수식할 수가 있어. 그래서 스포츠가 있으면 신나는 스포츠, 신난 팬, 둘 다 똑같은데 이 스포츠 자체가 신남을 주기 때문에 exciting sport, 팬이라는 건 신남을 느끼기 때문에 excited fan 이렇게.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단어들 중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꼭 암기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형용사가 두 번째 기능은 보어로서의 기능이 있는데 보어 같은 경우는 2형식 문장과 3형식 문장에서 이 보어를 쓰일 수 있다. 주의할 점은 2형식 문장에서는 주어가 감정을 주는지 느끼는지를 구분하시고요. 5형식 문장에서는 이 목적어가 감정을 주는지 느끼는지를 구분하라는 거. 알겠지? 자, 오늘도 영상 보느라 수고 많았어. 안녕.